그렇게 하면 최대한 인간의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수치를 기반으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죠. 행동재무학에서도 밝혔듯이 인간은 사실 투자에 적합한 동물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의 본성인 탐욕과 공포 때문인데요. 퀀트는 양적 분석과 통계적 모델링에 집중하면서 그런 심리적 편향에 의한 잘못된 판단을 방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시황스쿨.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황스쿨 아나운서 이보연입니다. 요즘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 연준의 기준금리에 대한 뉴스 많이 접하고 계시죠? 오늘은 물가, 고용, 환율 등 대규모 경제활동을 분석하는 거시경제와 또 이를 데이터로 분석하는 매크로 퀀트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자산운용 연금솔루션 운용팀 성낙찬 매니저 그리고 이지원 매니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하나자산운용에서 글로벌 매크로 퀀트 EMP 펀드와 장기 테마 주식형 펀드인 글로벌 메가트렌드 EMP 펀드의 책임 운용을 맡고 있는 성낙찬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자산운용에서 글로벌 매크로 퀀트 EMP 부운용력을 맡고 있는 이지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미국 물가 상승률이 시장 전망치를 웃돌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해서 뒤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져서 무엇보다 시장은 고금리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소득 수준, 물가, 고용, 환율과 같은 거시경제 분석이 더욱 중요할 텐데 그럼 저희는 이런 환경에서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해 나가야 할까요? 네, 그 전에 제가 아나운서님께 질문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아나운서님께서 1억 원이 여윳돈이 있으시다면 어디에 투자를 하실 건가요? 1억이요? 제가 비트코인을 한 번도 안 해봐서 비트코인을 살지 아니면은 요즘 엔비디아 주식이 또 핫하더라고요. 엔비디아 주식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그 엔비디아 주식을 한 종목에 전부 다 1억 원을 투자하실 건 아니겠죠? 아니죠. 제가 그 정도로 투자 문외한은 아니거든요. 나눠서 해야죠. 그것을 바로 저희는 분산 투자라고 합니다. 네. 월가의 격언 중에 달걀을 한 방울에 담지 말라는 말처럼 말이죠. 사실 그렇게 적게는 수십 개에서 수천 개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는 상품을 저희는 펀드라고 하고요. 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시켜서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것이 ETF라고 합니다. 이렇게 분산 투자, 펀드 그리고 ETF가 뭔지 간단히 짚어주셨는데 근데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이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건 개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 뭐 아무리 분산 투자를 해도 하락을 막기는 좀 힘든 거 아니에요? 네,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산 배분 전략인데요. 이 자산 배분 전략이라 함은 서로 상관관계를 낮은 자산들의 배분해서 투자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이 상관관계라고 하면 좀 어려우니까 쉽게 말해서 가격의 움직임이 같지 않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들에 나눠서 투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좋은 주식 여러 개의 분산 투자를 했더라도 금융위기 사태라든지 코로나19라든지 경기 침체같이 경제가 전부 다 망가지는 상황에서는 이 주식 저 주식 할 것 없이 가격이 다 같은 방향, 즉 아래로 하락하거든요. 삼성전자라든지 뭐 현대차, 엔비디아, 애플 할 것 없이 주가가 모두 하락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경제가 이렇게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서 주식이 하락할 때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자산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전 이건 답을 알고 있습니다. 채권입니다. 네, 바로 정답입니다. 특히 채권 중에서도 국가가 발행한 채권인 국채,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전할 것 같은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미국 정부가 파산하지 않는 한 원금과 이자를 받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위 저희는 안전자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돈이 다 미국 국채를 그런 상황에서 사려고 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너도 나도 미국 국채를 사려고 하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죠? 수요가 막 느는 거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터지거나 경기 침체가 오거나 코로나 사태같이 세계 경제에 큰 위험이 닥쳤을 때 소위 위험자산이라고 하는 말하는 주식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채권 가격은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은 상관관계가 낮은 아이들이고 이렇게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들에 나눠서 투자를 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아주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엔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아, 퀴즈가 또 있나요? 네, 앞으로 일자리가 많아지고 그래서 가계 소비가 좋아지고 그래서 기업들이 이익을 더 많이 낼 것 같고 한마디로 경제가 전체적으로 유망해 보인다면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기업이 잘 되면 그 기업의 주식을 사야겠죠. 맞습니다. 반대로 경기가 침체될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자산으로 돈이 모이고 또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낮추려고 할 테니까 채권에 투자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주식, 좀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채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렇고요. 그렇다면 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경제가 좋아질지 나빠질지를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을 것 같은데 약간 사람들의 심리 이런 것도 포함이 되나요?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건 답을. 아, 네. 정답은 바로 경제 지표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나 실업률 추이라든지 소매 판매, PMI, 미시건 대학교 소비자 심리지수, 경기 선행지수 같은 지표들 말입니다.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지표들을 종합해 보면 경제가 뭐 좋아질지 나빠질지 좀 판단이 선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런 각각의 경제 지표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를 종합해 보면 대략적으로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경제 지표라는 게 한두 가지 있는 것도 아니고 정확히는 모르지만 수백, 수천 가지가 될 텐데 이거를 일일이 다 분석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아무래도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해내는 과정은 상당히 수리적이고 또 계량적인 방법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량적 투자 방식을 전문 용어로는 퀀트라고 말합니다. 아, 퀀트. 뭔가 물리 용어 같기도 하고 퀀트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 퀀트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퀀트란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학적 모델을 만들고 분석하여 투자 전략을 설계하는 어떤 학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최대한 인간의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수치를 기반으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죠. 행동 제목에서도 밝혔듯이 인간은 사실 투자에 적합한 동물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의 본성인 탐욕과 공포 때문인데요. 퀀트는 양적 분석과 통계적 모델링에 집중하면서 그런 심리적 편향에 의한 잘못된 판단을 방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분석을 못할 것 같고 이런 기법이나 전략을 또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사용하는 조직이 분명히 따로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대형 금융기관에서는 퀀트 리서처와 매니저로 구성된 퀀트 조직을 따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수천 개에 달하는 경제 지표를 의미 있게 가공하고 분석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높은 전문성과 많은 리소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찾아보니 BCA 리서치라는 글로벌 최대 리서치 기관에서 이런 정량적 분석을 사용한 전략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매크로 경제 지표와 퀀트를 결합했다고 해서 매크로 퀀트라고 불리우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최대 리서치 기관인 BCA 리서치 그리고 그들의 매크로 퀀트라는 전략이 바로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거를 종합한 거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매크로 퀀트 전략은 수많은 경제 지표를 종합해서 주식과 채권의 어떤 비율로 배분을 하고 또 어떤 나라 주식에 몇 %를 투자할지 이와 같은 자산별, 지역별 투자 비중을 정기적으로 산출하는 전략입니다. 이 과정은 사람의 판단을 배제한 채 철저하게 수학적인 규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마치 AI처럼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고 인간을 대신해서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또 의미 있는 투자 결정까지 내려준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 매크로 퀀트의 이름은 어렵지만 감정에 휘둘려서 비이성적인 투자와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 1949년에 설립된 BCA 리서치라는 전문 기관에서 60명 이상의 전문가들로부터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매니저님들 한 분씩 투자자들 분들께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수많은 경제적,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2024년도 격동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어려운 투자 환경 속에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수십 년간 검증된 자산 배분 전략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실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개별 종목의 실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점점 글로벌 경제가 서로 연관성이 높아지고 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무보다는 숲을 보고 투자하는 습관을 기르셨으면 하고요. 그렇게 되면 경제 현상을 공부하는 것이 재밌을 뿐더러 여러분들의 자산이 점차 안정적으로 늘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시황스쿨에서는요, 투자에 대한 기초 개념부터 매크로 퀀트까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투자자분들도 요즘같이 투자가 어려운 시기에 오늘 배운 자산 배분 원칙을 잘 지키셔서 장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두 매니저님이 운용하고 계시는 글로벌 매크로 퀀트 EMP 펀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매니저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